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철근 콘크리트 설계 중에 중립축 거리 등이라고 해가지고요. 7급에서 21년도 나왔고 10원도 나왔고 국가직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중립축 거리 등이라는 거를 이 종합적인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완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휨제 설계를 하고 있어. 그죠? 그럼 휨제 설계를 하고 있으면 휨제에 대한 소요 강도보다 휨제 설계 강도가 크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설계 강도라는 것은 파이 mn이다 라고 해서 강도 감소 계수의 공식 강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이라고 하는 값 자체, 그 mu부터 이 mu라는 거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소요 강도. 소요 강도 중에 고정 하중만 고려하면 1.4, 그 다음에 1.2 데드로드, 1.6 라이브로드 등, 그 다음에 지진 하중이 있다 그럼 1.6 어스케이크 등, 풍하중이 있다 그럼 1.3 윈드로드 등, 이렇게 해서 가장 불리한 하중을 소요 강도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계수, 이 강도 감소 계수 파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휨제로 본다면 파이 F와 파이 C 사이에 있죠. 이 파이 F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인장집의 단면일 때, 자, 파이 C라는 것은 압축집의 단면일 때의 강도 감소 계수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스타럽 철근을 사용했습니다. 나선 철근이 아니라 이럴 때 파이 C는 얼마가 되죠? 0.65가 되겠죠. 자, 인장집의 단면은 0.85로 보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인장집의 단면 F를 0.85 쓰는 경우는 무엇과 연동된다 그랬어요? 엡실론 T 값과 연동된다. 그럼 엡실론 T는 또 뭐랑 관계가 된다? 엡실론 CU 콘크리트의 이 극한 배율과 연동이 되더라. 그럼 현재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뭘 생각한다 그랬어요? ST400 철근을 사용한다 가정하고 FCK를 40MPa를 사용하겠다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럼 ST400을 쓴다는 건 뭘 얘기해요?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요. 이때의 철근의 항복 배율은 ES분의 FY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의 5제곱분의 400 하면 0.002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율이 40MPa를 쓰겠다는 건 이하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 0.00332 콘크리트의 극한 배율이다. 콘크리트 극한 배율에 도달할 때 최다 인장철의 순인장 배율이 엡실론 T 값인데 엡실론 T 값이 0.005 이상이 나올 때를 인장집의 단면에 해당하는 강도 감소 계수가 0.85라는 얘기고요. 자, 압축집의 단면은 0.002 엡실론 Y죠. 엡실론 Y 값 이하가 될 때를 압축집의 단면이라 하자라고 제가 강의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중간에 뭘까요? 이 변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변화 구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압축집의 단면에 해당하는 엡실론 T가 0.001을 초과하고 이때 최다 인장철 대역률이 0.5 미만일 때 변화 구간이라 할 수 있고요. 이때 변화 구간에 해당하는 강도 감소 계수가 0.65 초과하고 0.85 미만일 때를 변화 구간에 해당하는 강도 감소 계수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임의의 그 최다 인장철의 순장 배율이 엡실론 T 값일 때 이 변화 구간에 해당하는 파이 X를 구하라고 어떻게 구했었죠? 0.65 더하기 0.2 곱하기 이때 뭐가 들어갈까요? 파이 T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엡실론 파이를 그냥 볼게요. 우리가 0.005 빼기 0.002분의 엡실론 T 빼기 0.002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파이 T 계산하면 변화 구간에 해당하는 엡실론 T 값일 때의 강도 감소 계수가 산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엡실론 T 값에 따라 강도 감소 계수가 연동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강도 감소 계수 값을 구할 수 있었다면
mn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mn 값은 뭘까? 이 mn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를 하나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이 보의 BW를 그냥 우리는 복잡하니까 B로 놓고요. 자 여기 당근보 상태라고 가정하고 인장 초용물의 중심과 압축 연단 끝까지 거리를 유효 깊이 D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변형률은 중립축 거리에 따라 비례하니까 epsilon CU라고 하는 콘크리트 극한 변에 도달할 때 우리가 이때 최대 인장 초용물의 그 변형률을 epsilon T로 보면 돼요. epsilon T. 자, 그 다음에 이 중립축 거리를 우리가 C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모든 응력을 그쵸? 응력의 변화를 다 예측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가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휘트니의 등가 응력 블록을 가장 기본적인 그 계산값을 구하는 가정으로 보고 휘트니의 등가 응력 블록의 크기를 이렇게 일정 구간에 집어넣자. 그러면 이때 휘트니의 등가 응력 블록의 크기는 원래 에타 0.85 FCK의 콘크리트 응력이지만 이 에타 값은 1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FCK가 40MPa일 때는 에타 값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등가응력 블록 깊이가 나오죠. A가 나오는데 이 등가응력 블록 깊이 A는 베타1 곱하기 중립축 거리, 이 중립축 거리에 비례하죠. 근데 이 베타1은 0.8 곱하기 C로 나도 된다. 왜? FCK가 40MPa일 때 베타1은 0.8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 등가응력 블록의 이 정 가운데 뭐가 깊이가 있죠. 이 가운데 요렇게 우리 등목파죽이니까 이때 라지 C라고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인장청을 중심을 벗어난 이곳에 T라고 하는 철근의 인장력이 발생할 거고요. 이 철근의 인장력 T는 철근의 단면적 AS죠. AS 곱하기 FI로 볼 거고요. 콘크리트 압축력 C는 이렇게 볼 수 있다. 0.8 FCK AB로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주제가 중립축 거리 등이에요. 왜? 이 중립축 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우력 모멘트잖아요. 우력. C와 T는 같다. C와 T는 같습니다. 우력 관계예요.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은 반대죠. 그럼 여기서 이 거리를 우리가 JD 응력 중심간 거리라고 해요. 이 C와 T와의 거리를 얘기하겠죠. 그럼 이 JD는 결과적으로 뭘까? D 빼기 2분의 A가 되네. 전체 D에서 요 가운데 요 등가응력 블록의 중심에 있죠. 얘가 A죠. 얘가 A니까 D 전체 D에서 2분의 A 여기죠. 2분의 A를 빼면 얘가 응력 중심 거리 JD가 나와요. 그럼 다 나왔지.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뭘 얘기할까? MN 값을 제가 구하고자 한다 그랬었죠. MN 값, 그죠? MN. 그 힘이랑 모멘트라는 건 뭘 얘기해요? 힘과 직각 거리죠. 뭐라고요? 힘과 직각 거리야. 그러면 MN 값 나왔어. 이 MN이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JD를 해도 되는 거고요. 때에 따른 T 곱하기 JD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칭 강도는 C 곱하기 JD 또는 T 곱하기 JD로 볼 수 있어요. 이때 C라는 건 뭘 얘기할까? 0.85 FCK A B 여기다가 응력 중심간 거리 D 빼기 2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여기다가 AS 곱하기 FI 곱하기 D 빼기 2분의 2 응력 중심간 거리 그러니까 힘과 직각 거리죠. 이걸 우리가 공칭 강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그럼 그것 따라 MD 그러면 설계 강도는 뭐 하면 돼요? 설계 강도는 아까 구했던 F에다가 뭐 하면 건데 F에다가 뭐 예를 들어 T를 구하면 뭐가 나와? 여기다가 MN을 곱하면 된다는 거고 그 파이 값에다가 만약 철근의 잔면적을 안다 그러면 파이에다가 AS 곱하기 FI 곱하기 D 빼기 2분의 A를 하면 설계 강도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도 설계법의 힘제의 설계 강도, 설계 내용을 다 이미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곱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굉장히 많은 유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요구하는 유도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값 있죠? 요 값의 관계를 통해서 뭘 구하라는 얘기가 나와? 이때 A 값을 구하라는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어.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A는 0.85 FCKP분의 ASFI라고 하는 공식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파생이야, 파생. 그 다음에 뭐가 돼? 이 공식을 이용한 파생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등가운데 블록 깊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근비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그럼 일단 이 철근비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 AS는 FI인데 AS는 low BD FI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철근비 low를 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같은 거 B는 그냥 살짝 날려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철근비라고 하는 공식은 D 곱하기 FI분의 0.85 FCK A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공식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베타1 C로 곱할 수 있죠. 그래서 A를 베타1 곱하기 C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C라고 하는 부분 잘 봤더니 C와 D는 일정한 비례관계 있죠.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직각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이렇게 무슨 삼각형? 요 임의의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게 되면 요 엡실론 CU나 여기도 엡실론 CU와 비례하고 엡실론 CU가 될 테니까 밑변의 길이는 엡실론 T 더하기 엡실론 CU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현재 이 C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C를 D로 이제 치환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자 C 내가 알고자 하는 건 C죠. 그럼 C와 비례되는 게 엡실론 CU야. 이거는 우리가 D 엡실론 T 더하기 엡실론 CU가 돼요.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C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서 C라고 하는 값을 알기 위해서 자 C라고 하는 값은 엡실론 T 더하기 엡실론 CU분의 엡실론 CU 곱하기 D라는 값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럼 이 D라는 값이 있으니까 D를 그냥 삭제하면 되겠죠. 위아래 같을 때. 그럼 따라서 이 값은 FI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I분의 0.85 FCK 곱하기 베타1의 C 값을 계산할 땐 이렇게 집어넣고 엡실론 T인데 만약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주로 나오는 건 균형 상태일 때 철근비를 물어봐요. 그럼 균형 상태 철근비 어떻게 하면 돼? 균형 상태의 철근비를 얘가 로우 B라고 해놓고 이 균형 상태 균형 상태로 보고 이때 엡실론 T를 뭘로 보는 거야? 엡실론 Y로 보는 거예요. 엡실론 Y로 보라는 얘기 뭐냐? 콘크리트가 극한변에 도달할 때 동시에 인장체군이 항복을 하는 상태. 그럼 여기다 뭐만 집어넣어? 엡실론 T 대신 엡실론 Y 더하기 엡실론 CU분의 엡실론 CU. 끝났죠?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균형철분비 공식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FI 함수, FI분의 0.8 FCK 베타1 곱하기, 우리가 뭐 CYC.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이것도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선 나왔던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시면 돼, 이제. 파생이니까. 파생 공식은 사실은 유도를 해도 되고 그냥 결과를 암기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파생적 공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유도할 수 없어도 관계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무래도 이제 한참 공부를 다 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혹시나 요 결과만 외워도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어차피 C와 T의 관계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는 0.8 FCKB, T는 ASFI 또는 Low BD FI. 요것만 알면은 다 파생 공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파생 공식은 부차적이다. 우선적으로 이 C와 T의 관계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 자동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 이 공식을 또 얘기하면 내가 엡실론 T가 얼마일 때 이 엡실론 T는 이 균형 철분비에 이렇게 얼마 정도의 비율로 나눠갔느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대 철분비 같은 거 구할 때 TC, YC, 로우비. 그럼 엡실론 T, C, Y, 엡실론 C, U. TC, YC, 로우비 하면 내가 엡실론 T가 얼마일 때 균형 철분비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또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계산을 해줬죠. 유도 과정 설명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뭐야? 파생 공식은 응용입니다, 사실은. 응용이니까 단순하게 외워도 되지만 기본적인 어떤 C와 T와 같다는 이 기본 조건만 잘 아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안구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우리 중립축 거리 등에 나오는 등가 응력 블록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중립축 거리에 따른 이런 변형률도 말씀드렸고요. 변형률 관계를 이용해서 중립축을 구하는 과정도 말씀드렸어요. 중립축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뭐예요? 중립축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체는 C를 집어넣으면 C는 엡실론 T, 엡실론 C분의 엡실론 C 곱하기 T죠. 이 공식이 이거잖아요. 이 공식에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현재 교과서에 있는 중립축 거리를 산출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립축 거리를 이렇게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우리 예제처럼 나오니까 여러분 예제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등강력 블록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할 때 FCK 40MPa, SC 400을 하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FCK가 40MPa일 때 엡실론 C는 얼마죠? 0.033이었고요. 이때 에탄 얼마였어요? 1.0이었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얼마라고? 0.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FCK가 40MPa일 때 이런 값을 진다는 외워야 돼, 이제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 중립축 거리를 산출하는 그 과정은 뭐가 똑같아? 이 공식에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 공식. C를 구하는 공식. 응? C를 구하는 공식 C, 그죠? T 더하기 엡실론 T, 엡실론 CU, 엡실론 CU분의 곱하기 D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도 하나의 파생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립축 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러한 공식이 그냥 그대로 파생 공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파생 공식만 이용해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교과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응력춘식한 거리라는 게 뭐냐? 우력 간의 관계에서 힘과 힘의 관계니까 중력춘식한 거리가 왜 중요하다? 모멘트는 뭐라고? 힘과 무슨 거리? 직각거리. 그 힘과 직각거리가 바로 응력중심한 거리이기 때문에 C에다가 J를 곱하든 T에다 J를 곱하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칭 강도가 돼, 공칭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응력중심한 거리는 D 빼기 2분의 1 설명드렸고요. 그럼 공칭 강도를 구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칭 강도 C 곱하기 공칭 강도 J들을 하든 T 곱하기 J들을 하면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 설계 강도를 산출하십시오. 그럼 이 설계 강도를 어디다가 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렵지가 않네. 그럼 현재 요번 시간에가 왜 중요하다? 요번 시간에 강의했던 얘기는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 있죠. 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 MU보다 MD가 클 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설계 과정에 관련된 걸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합한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하나하나 다 설명했을까요? 이 종합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선 하나하나 이 용어의 의미와 어떤 관계성이고 어떤 용어적 정의가 있고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시간엔 따로따로 설명한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파트가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 파트가 바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부재의 설계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